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바른 식사하셨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 밥상, 박나화입니다. 우리 식품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식품 명인제도. 지난 9월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 명인 8명을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이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전통식품으로는 장류와 김치류, 주류 등 다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 명인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우리 식품들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식품 명인들은 왜 우리 식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식품 명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인들이 식사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반찬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우리 전통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산 저가김치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꿋꿋하게 전통식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9호 식품명인 김순자 씨, 할머니에서 어머니, 이후 김순자 씨까지 3대째 내려오는 전통 김장법으로 1986년 지금의 김치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를 국내를 넘어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김치 분야에서 처음으로 식품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또 후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한테까지도 정말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잘 알려서 우리나라의 김치의 우수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994년부터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과 보존, 발전을 위해 식품 명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명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식품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와 가공, 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지정받은 명인은 지난 9월 새롭게 지정받은 명인을 포함해 총 72명인데요. 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김치류와 장류, 한과류와 주류 등 다양한 우리 식품을 만들며 한국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식품에는 식품 명인 표지가 붙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식품 명인을 알리고 우리 전통식품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전통식품을 지키며 이어가는 새로운 명인들이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죠.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임산부들이 받아야 할 사회적 배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식생활에 있어서도 임산부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 준비해 봤는데요. 음식이나 약 하나까지도 먹기가 조심스러워지는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어 살펴봤습니다. 예비 엄마와 태아를 위한 건강한 식의약품 섭취 방법, 노화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엄마들은 늘 안전한 먹거리 고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임신 중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중요한데요. 임신 중이라면 여드름 치료제, 조울증 치료제 등의 약품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독감 백신이 태아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그냥 맞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신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맞아도 무방합니다. 이외에 B형 간염, 일본뇌염 등은 전문의나 약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식생활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가 해롭고 뭐가 좋다는 식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불안한데요. 임산부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일반인이었을 때 먹을 수 있는 약들을 임산부가 먹어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은 커피, 술, 담배는 반드시 피해야 하고 의약품도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밥보다 더 자주 먹는다는 커피는 300m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커피 한 잔이 100mg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3잔 이하로 마셔야 합니다.
이외에 스테이크나 육회 등 완전히 익히지 않은 고기는 피해야 합니다. 반면 밀가루나 유제품, 매운 음식,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기에게 좋지 않다는 속설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더불어 임산부에 피를 보충해주는 철분과 태아의 발달을 돕는 엽산도 중요합니다. 일단 임산부님들은 먼저 카페인, 음주, 흡연을 조심하시고요. 내 몸에 맞는 상태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일단 자기가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얻으시는 게 정확한 식의약 안전정보의 습득으로 엄마와 아이의 안전과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식생활 관련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식생활교육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바른밥상 인서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환경, 건강, 배려를 3대 가치로 설정해 식생활 교육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데 필요한 체험과 전시,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농업과학관에서 쌀의 다양한 효능과 건강 지킴이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 주식인 쌀의 기능성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벼농사의 유래와 쌀과 우리 문화, 쌀의 영양적 우수성 등을 알 수 있는 공간 역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단양군 친환경 농산물 전시 직판 행사가 열립니다. 단양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친환경 농산물 전시와 시식, 품평회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직거래 판매점에서는 친환경 농축산물과 임산물 가공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푸드포체인지에서는 제철 음식 캠페인, 계절의 인사 쿠킹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이번 교육은 건강한 먹거리와 제철 음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푸드포체인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제맛을 내는 사과는 대표적인 건강 과일인데요. 특히 옛말에 아침에 먹는 사과를 금사과라고 불렀습니다. 사과를 아침에 먹을 때 사과의 유기산 성분이 위의 활동을 촉진시켜 위액의 분비를 돕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가을 제철 과일인 금사과 드시면서 상큼하게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